자, 그럼 12번과 14번 도형 관련 문제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시간에 도형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일단 쫄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도형이나 출제하지 못해요. 그 도형을 통해 우리한테 분명히 직접 출제 영역에서 공부했던 중요 개념에 대한 거, 우리가 당연히 제일 먼저 이용해야 되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출제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넓이가 두 개가 같다고 주어져 있잖아. 넓이라고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려워져요. 자, 넓이 아예 적어두세요. 길이의 곱입니다. 길이의 곱으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AOC가 좀 불편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2고 이 전체가 4라고 보면 되네. 그럼 X, Y 방향으로 그것도 적어 놓으면 좋아요. 길이의 곱 그 위에다가 가능하다면 X, Y 축 방향. 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게 2배라고요. 아,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길이 두 개가 2배임을 얻고 시작을 하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리, 길이와 관계되어 있는 지수 로그 함수의 개념, 이건 중요하지. 이건 수원에서는 문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지수 로그 함수면 뭐예요?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율이지.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찾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2배이기 때문에 여기 둘로 지금 나누면 요 부분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 요걸 문제에서 준 거라고. 넓이, 길이의 곱, 그리고 이 넓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밑변이 똑같으니까 높이 두 개가 2배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에게 직접 출제 영역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돌아와 주면 됩니다.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네요. 이게 지금 내가 알파고 나도 2알파잖아. 그리고 x좌표가 절반이 되는 걸 아는 순간 여긴 중점입니다. 내외 분점은 x 따로 y 따로 m 대 n으로 내분해 나간다라는 것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는 같네. 잠깐만. 그렇다면 하나 더 보이는데? 지수 로그 함수에서 이렇게 지수 함수라고 따지면 정의역의 값이 등 간격으로 바뀌게 되면 이 사이에서의 비율 변화, 이 사이에서의 비율 변화가 같기 때문에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지금과 같이 너도 몇 배, 너도 몇 배. 그게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2배니까 여기도 2배입니다. 자, 로그 함수 기본형에서 요 점 모르면 안 되잖아요. 1,0 지수함수라고 따지면 반대로 읽으면 0,1을 지나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함. 자, 그것을 지수 자리를 자연수뿐만 아니라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해서 얻은 결과다. 지수 로그 함수는 일정한 비율에 의한 변화를 나타낸다. 내가 1이니까 나는 2고 나는 4다. 끝났습니다. 자, t 이퀄 4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대입해도 k 구해지고 대입해도 a 구해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도 되고요. 자, 아마도 직선도 있고 지수 로그 함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어렵게 보였던 친구들 일단 자신 있는 좌표를 꺼내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좌표 계산만을 가지고는 크게 벌어지는 풀이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지는 이전 평가원의 기출문제 이거 말고도 무수히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좌표로 풀이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수 로그 함수가 보이면 지금과 같이 특히나 등 간격이라든지 점근선까지의 거리,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율 등을 구해낼 수 있을 때 이 부분 또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번 기회에 살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거기서 그 다음은 뭐 계산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연습이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2알파잖아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니까 여기가 2인 걸 안 순간 밑변 또한 2가 된다라는 것도 안 건데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잘 나눠주면은 여기 y좌표까지 다 구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x좌표만 알고 있는 거지만. 자,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것도 2배가 됐고요. 얘도 2배가 됐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a의 2분의 1제곱 혹은 루트 a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k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이 비율 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지. 점근선이 그대로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보다 이게 밑이 2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보다 요게 2배 크겠구나 까지 했으면 2를 3분의 1 해주면 요거고요. 요거까지 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해주면 나는 x좌표가 4일 뿐만 아니라 요거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3분의 4 되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었고, 자, 4를 대입했을 때 얻어진 값이니까 로그 a의 4인 것까지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뭐 우리 둘 뺀 걸 가지고 뭐 k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a를 구해주면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 2의 2분의 3제곱 나오고요. 그다음 너에서 널 뺐을 때 3로그 a의 x 빼기 k의 값이 지금 전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현재 x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은 값이고요. 4를 집어넣은 로그 a의 4가 3분의 4임을 알고 있고요. k의 값은 2, t의 값은 4, a의 값은 2루트 2. 모두 곱하면 16루트 2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계산은 좌표 계산하시라고 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비율에 집중해 보았다. 점근선까지의 거리라는 녀석이 우리가 지수의 확장부터 거듭제곱근 어쩌고 해서 지수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과 같고,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제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2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물론 1,0이나 0,1 같은 기본적인 내용 알아야겠지. 하나는 지금과 같은 변화 양상은 비율이다. 그래서 직선등과 구분되어지고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 증가, 감소 등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응 관계에 대한 특징을 갖는다. 그것을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등에 처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까지를 살피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처럼 점근선까지의 거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평가원 기출 문제 같이 공부해 주시고, 뭐 기무적인 팔로워 강의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볼게요. 이게 도형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하지만 쌤이 매번 이야기하듯이 그 단원에서 공부했던 제일 중요한 개념과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냥 도형이 아니라 이건 사코 법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점 문제로 자주 출제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삼각형의 유교소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로는 3점 그리고 4점 초반부에 있는 문제까지 얘를 기능적으로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4점 문제에서 주력으로 물어보는 부분은 상위평가 기준, 중위평가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와 유도 과정을 같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복습을 해줄 부분이 있어서 사인 법칙, 의미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뭐니?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2학년도 수능시험 문제 15번 문제 적혀 있어.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거지. 자, 이것을 유도 과정을 통해 생각해 보면 제일 좋고요. 이 원주각의 성질 이런 걸 이용해서 A 콜 ER sin A, B 콜 ER sin B, C 콜 ER sin C.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으면 현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것을 분수꼴로 나타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인 법칙이 나오는 거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의 길이의 비로 요놈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고 주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접원이 하나라고 한다면, 자, 지금 2개잖아요. 아니, 하나인 상황 되게 많습니다.
삼각형 하나 있으면 외접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 하나. 삼각형 하나마다 외접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혹은 원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지름이 같다고 한다면 너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너에만 비례한다고 라고 주로 많이 이용을 해왔다 까지 보고 이 문제의 문제 표현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독해가 절반이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 R1, R2가 비율로 주어져 있어요. 비율로 주어져 있다고. 그럼 변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 라는 목적 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 뭘 찾게 될까? 주로 하던 게 얘가 공통이면 얘의 비율로 얘의 비율. 지금 얘가 비율이 1대2가 있어. 혹시 이게 같아지거나 이것의 비율을 알고 있는 곳이 있니? 찾으면 됩니다. 끝. 이 각과 이 각은 사인 값이 같아요. 이유는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 물어보면 돼. 혹은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사인 값을 직접 구해봐도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R1 대 R2가 1대2인데 사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원주각의 현, 얘네 둘의 비율이 1대2다. 3 주어져 있으니까 6이다. 5 주어져 있었고 4 주어져 있다. 끝. 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2, 4학년도 6구평 문제도 거의 같은 것을 다룹니다.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 분수꼴로 주어져 있어요. 변의 길이의 비가 네가 동일하다면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 마치 삼각비처럼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의 비율이 주어져 있잖아. 물론 그걸 신경 써서 또 다른 비율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인 b라는 녀석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너랑 너 둔각 범위에서의 유도 과정에서도 사인 값이 같음을 이용하잖아. 그렇다면 R1, R2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사인 값이 같으면 R1, R2 2배니까 3, 6.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데 성공하였다. 자, 이 이외에도 기출 문제들, 특히 원 같은 게 주어진 거, 그리고 사인 값의 비율 같은 게 주어진 거, 평가원의 시험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인 법칙의 의미대로 독해내고 읽어내고 이용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너무 쉽습니다. 나 구하고 싶은데 너 알고 너 알잖아요. 이 부분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자, 그럼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하고 빈칸 문제로 물어보면 얼마? 8분의 1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8, 4 끼인 각의 코사인 값, 그러니까 C2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다시 CD2에서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코사인 법칙의 의미 및 유도 과정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8이 나왔잖아요. 8분의 1이 나왔어.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63까지 금방 얻을 수 있어. 수선을 내려보면 깔끔하겠네요. 8의 코사인 값을 곱했으므로 내가 1입니다. 8의 사인 값을 곱했으므로 내가 루트 63이고요. 내가 3이고 우리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72다. 거기에 루트 씌워준 것이 정답이다. 까지 같이 살펴주셔도 되겠고요. 아, 이게 문제 안에서 살짝 이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선분의 길이가 뭐가 더 길고 뭐가 더 짧다든지 아니면 CD 위에 A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조건이 사실 문제 안에서 더 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문제의 발문에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되고요. 자, 복습 겸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자, 문제에서 지금 이 작은 원이랑 큰 원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1대2다 라고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변의 길이의 비를 어떤 걸 구할 수 있나 보면 공통인 원주각을 지금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A 콜 ER sin A, B 콜 ER sin B. 자, 이렇게 가는 것에서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는데 지금 R이 1대 2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여기 B, 요 원주각에 대해서 네가 현이고요. 요 원주각에 대해서 네가 현이잖아요. 아, 지금 이 sin B라는 부분이 이번엔 이쪽이 공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아래 값이 1대 2가 되면서 이 현의 길이 또한 3대 6으로 바뀌게 된다 까지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풀이가 거의 같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6제곱, 4제곱, 5제곱 얘네 셋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 5와 4 사이에 요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 아까와 동일한 계산으로 8분의 1 이렇게 구해지겠지? 자, 그럼 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C2입니다. 2,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C2의 길이를 역시 구해주시면 C2의 길이 3루트 2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엄밀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복수 정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해야 된다. 농담이었고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12, 14번처럼 도형 관련된 요소 만났을 때, 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당황이라는 게 뭐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문제를 풀긴 해야 되니까, 뭐부터 시도해 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런 당황을 주면서까지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평가원이 물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에 도형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 자, 사코 법칙을 묻기 위해서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의미와 유도 과정이라고요. 자,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유도 과정 또한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각의 크기 두 개가 사인 값이 같다.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잖아. 사실 알파와 세타가 같은 겁니다. 자, 유도 과정 복습 또한 자, 옆에 다시 그려놓았던 문제 안에서도 사실 같은 각을 찾을 수 있거든. 유도 과정 그리고 의미 두 가지를 1순위로 독해해내고 문제에 접근해 나간다. 그럼 이 랜덤하게 접근을 해나가면서 생기게 되는 도형 문제에 대한 공포 많이 줄여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